안녕하세요. 경호학 초단기 학기계 이노겸입니다. 이번 시간부터는 경호작용론에 대해서 모의고사를 제가 만들어 봤습니다. 1회 20문 정도, 20문제 정도를 제가 만드는데 이건 어떤 시중 교재에 있는 것이 아니고 제가 완전히 창작한 겁니다. 특히 작용론 중에서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 그 다음에 여러분이 헷갈리기 쉬운 부분, 그래서 비교 정리가 필요한 부분, 이런 것을 중심으로 제가 만들어 봤습니다. 난이도가 제법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문제를 문제를 풀어보고 또 이거 끝나고 나면 시간을 내 가지고 또 20문제를 만들어 보는 방향으로 해보겠습니다. 제가 문제를 만들어 보니까 창조하다 보니까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립니다. 그리고 이걸 PPT로 만들고 편집을 하고 글자 크기 조절하고 하니까 생각보다 20문제 만드는데 읽는 거는 별거 아닌데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렸어요. 여기다가 적절한 해설도 갖다 붙이고 하니까 굉장히 20문제 만드는데 꼬박 하루 이상이 걸린 것 같아요. 장난이 아닙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런 식으로 여러분한테 앞으로 몇 회가 될지는 모르지만 영상을 만들어서 서비스할 예정이니까 제가 했던 수고한 만큼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살펴볼까요? 자, 1번입니다. 경호 일반 원칙 중 3중 경호 원칙의 내용으로 가장 올바르지 못한 것은? 가장 올바르지 못한 것, 이런 질문을 잘 봐야 됩니다. 1. 경호 영향권력을 시간적, 공간적 대상별로 구분하여 해당 구역의 인적, 물적, 지적 위해소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차등화된 경호 조치를 취하는 것이다. 2. 시간과 인력과 자원의 낭비적 요소를 줄이는 것이다. 3. 3중의 경호망을 통해서 중심이 없는 조기경보체제를 확립하여 위해 행위에 효과적으로 대비하기 위한 것이다. 4. 위해 기도시 시간적, 공간적으로 지연시키거나 피해 범위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어 전략이다. 자, 가장 올바르지 못한 것. 객관식이죠. 그리고 가장 맞는 거 골라내고 가장 틀린 거 찾아내는 겁니다. 자, 여러분 몇 번이 닦았습니까? 자, 3중 경호의 원칙 또는 3중 경호의 원칙이죠. 자, 1번을 살펴볼까요? 경호 영향권력을 시간적, 공간적 대상별로 구분하여 해당 구역 인적, 물적, 지적 위해소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차등화된 경호 조치. 자, 시간적, 공간적 대상, 이거 맞죠? 자, 차등화된 경호 조치가 맞나 안 맞나, 이거 살펴보면 되겠습니다. 포인트는 이겁니다. 자, 그럼 이 3선 경호에서 가장 많은 인력과 자원을 투입하는 것은 바로 1선이죠. 그 다음에 2선, 그 다음에 3선입니다. 그러니까 동등이 아니고 차등화된 경호 조치청이 맞죠? 1선에 가장 강력한 경호 조치를 취하는 겁니다. 자, 맞다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시간과 인력과 자원의 낭비 요소를 줄인다. 1선, 2선, 3선에 동등한 경호 인력과 장비를 배치한다면 낭비가 많은 거죠. 3선은 적게 배치해야 되고 2선은 그 다음에 배치하면 되고 1선은 더 많이 배치해야 되는데, 그래서 낭비 요소를 줄이기 위해서 3선 경호 개념을 투입하는 거죠. 1선에 100명이면 2선에는 50명, 3선에는 20명, 이렇게 하는 거죠. 2번도 맞습니다. 3번. 3중의 경호망을 통해서 중심이 없는 조기경보 체제를 확립하여 위행에 효과적으로 대비한 것이다. 자, 3중 경호망 맞고 조기경보 체제 맞죠? 3선이 조기경보 구역이라고 그랬죠? 그런데 중심이 없는 이 말이 맞는가 안 맞는가를 판단해 봐야 됩니다. 그러려면 중심이 뭔지를 살펴봐야 됩니다. 자, 중심이 뭔지 한번 살펴볼까요? 중심이란 것은 여러분 세로 종자 깊을 심자입니다. 여러분 종횡무진한다 할 때 이 종은 세로 종자고 횡은 가로입니다. 가로 세로 세로 가로로 활약을 한 걸 종횡무진이라고 합니다. 이제 군대 용어인데 군사작전 용어입니다. 그래서 이 중심이란 것은 군대가 앞뒤로 세로인데 앞뒤로 이렇게 하면 가로고 이렇게 세로로 길게 늘어선 형태를 중심이라고 부르는데, 사람이 늘어서면 중심대형이라고 부릅니다. 부대 진지가 늘어서면 중심진지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어떤 방어 형태가 중심이 깊다면 중심방어지대 이렇게 부릅니다. 예를 들면 저기 여기 있다고 치면 여기 1선이 제일 전방 부대가 있겠죠? 그럼 2선 부대, 3선 부대, 4선 부대, 5선 부대가 있습니다. 그럼 이 1선부터 5선까지가 이 전체가 중심입니다. 이게 길수록 중심이 깊다고 부릅니다. 그래서 경호학에도 중심이라는 개념은 3선을 거쳐서 항만, 공항, 감저고지 등을 거쳐서 2선을 거쳐서 3선부터 2선을 거쳐서 1선까지 경호 대상자가 있는 곳까지 거리를 통상 중심이라고 표현합니다. 자, 그림으로 보면 여기 1선이죠. 2선, 3선입니다.
그럼 여기 경호 대상자가 있다면 이 3선에서부터 1선 여기까지, 여기부터 여기까지가 바로 종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체가 경호구역이 되는데 이 경호구역이 너무 커서도 안 되고 넓어서도 안 되고 좁아서 안 된다고 그랬죠? 경호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도 범위로 경호구역을 설정해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종심인데 분명히 종심이 있는 또는 종심이 적절히 확보된 3중의 경호막 또는 종심이 확보된 조기 경보구역, 조기 경보 체제를 통해서 경호 대상자 안전을 확보하는 것이 바로 3선 경호, 3중 경호의 개념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 종심이 없는 이 말 때문에 틀리고 종심이 있는 또는 종심이 확보된 이런 용어를 써서 3중 경호의 개념을 설명하면 맞게 됩니다. 자, 종심이 너무 깊어도 안 되고 너무 얇아도 안 됩니다. 좁아도 안 됩니다. 너무 넓어도 안 되고 깊어도 안 되고 너무 좁아도 안 되고. 자, 위에 얘기듯이 시간적 공간적으로 지연시키거나 피해 범위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어 전략이다. 맞죠? 완전히 차단할 수 있는 거 아니죠. 지연시키거나 피해 범위를 최소화시키는 겁니다. 완전히 무력화시키는 전략은 아닙니다. 3중 경호를 뚫고도 대상자 이외를 가할 수 있기 때문에. 자, 1번에서 3번 틀렸습니다. 자, 그래서 요 3선 경호 개념 한번 살펴보면 1선은 안전구역 완벽한 통제 직접적 위에 대해서 대응하는 지역, 2선은 경비구역 부분적 통제를 하는 지역 직간접적 영향권의 위해 지역입니다. 3선은 경계구역 제한적 통제가 이루어지는 구역 간접적 영향권에 있는 지역. 자, 그래서 완벽 부분 제한, 직접, 직간접, 간접 이렇게 아주 비슷하기 때문에 확실히 구분이 되어야 됩니다. 자, 2번 살펴보겠습니다. 자연방배효과 원리 중에서 수평적 방배효과 원리를 잘못 설명한 것은 공격자가 고정된 경우의 경우는 공격자와 가까울수록 수평적 방배효과는 증가한다. 대상자가 고정된 경우는 대상자와 가까울수록 수평적 방배효과는 증가한다. 계활지 등에서 공격자의 위치를 모를 경우의 경우는 대상자와 가까울수록 수평적 방배효과는 감소한다. 경호는 우발 상황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할 수 있는 최적의 위치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공격자가 위치할 만한 장소를 충분히 고려하여 그 일직선상에 위치해야 한다. 자, 이 질문은 수평적 방배효과 개념을 이해하는 것하고 그 다음에 공격자나 대상자가 고정된 경우에 경호는 누구와 가까울수록 수평적 방배효과가 증가하느냐 감소하느냐, 또 공격자 위치를 모를 경우에 수평적 방배효과는 경호원이 대상자와 가까울수록 또는 멀수록 증가하느냐 감소하느냐, 이건 이해의 문제입니다. 이해하면 볼 수 있습니다. 자, 공격자가 고정된 경우의 경호는 공격자와 가까울수록 수평적 방배효과가 증가하는가. 자, 이 수평적 방배효과라는 것은 경호원과 공격자 대상자가 같은 높이의 지평에 땅 위에 있다고 전제하는 겁니다. 그때 생기는 효과를 말합니다. 알겠죠? 수익적 방배효과는 공격자가 고층 건물에서 공격한다, 높낮이가 있을 때입니다. 자, 수평적 방배효과 볼까요? 같은 평면에 있을 때. 자, 공격자가 고정되어 있습니다. 자, 이게 경호 대상자고 이 경호원 1번, 경호원 2번, 이게 공격자입니다. 자, 공격자가 다섯 방향에 있다고 치면, 자, 여기 있다고 치면 공격자가 고정되어 있습니다. 자, 공격자가 고정되어 있을 때 경호는 대상자가 가까울수록 유리할까요? 공격자가 가까울수록 유리할까요? 수평적 방배효과가 높아질까요? 자, 보세요. 자, 골킵을 찬다고 치면, 골키퍼가 이겼다고 치면, 골키퍼가 있으면, 골키퍼가 이만큼 나왔다, 누군가 수비수가 이만큼 나왔다 하면 공을 찰 수가 없죠. 그러니까 공격자가 고정됐을 때는 경호원이 공격자와 가까울수록 대상자는 안전한 겁니다. 수평적 방배효과는 증가한다. 1번 맞습니다. 2번 대상자가 고정된 경우에 경우는 대상자가 가까울수록 수평적 방배효과는 증가한다. 자, 이번엔 대상자가 고정된 경우 보겠습니다. 자, 대상자는 고정되어 있고 공격자는 이동한다고 쳐봅시다. 이동한다고 치면 경호원이 여기 있으면 여기 이 사람은 조금만 이동해도 공격할 수 있죠. 많이 이동하면 더 쉽게 공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일에 경호원이 대상자가 매우 가까이 있다고 치면 이 공격자는 웬만히 이동해 가지고는 대상자가 이렇게 이 사람 이동할 때마다 따라 움직이면 대상자 완전히 보호되죠. 그러니까 대상자가 고정되어 있을 때는 경호는 대상자와 가까이일수록 공격자는 공격이 어려워집니다. 대상자가 고정된 경호는 대상자와 가까울수록 경호 대상자 방어에 수월합니다. 증가한다. 맞습니다.
3. 개활지 등에서 공격자 위치를 모를 경우에 경호는 대상자와 가까울수록 수평적 방벽과는 감소한다. 자, 공격자 위치를 모릅니다. 자, 대상자가 여기 있고 공격자가 있는데 공격자가 여기 있을지 여기 있을지 어디 나타날지 모릅니다. 자, 그렇다면 경호는 여기 있다면 여기 있을 때는 효과가 있지만 공격자가 여기나 여기 있을 때는 그냥 대상자 무방비로 노출되겠죠? 위험합니다. 그렇다면 어디 나타날지 모를 경우는 이 경호는 대상자와 가까이일수록 어디에 나타나도 경호는 조금 움직여도 일직선에 설 수 있죠. 대상자, 경호원, 공격자가 일직선에 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치를 모를 경우에는 경호는 대상자와 가까울수록 수평적 방벽과 증가한다야 맞는 거죠. 그리고 4번은 당연히 맞는 겁니다. 그래서 경호는 항상 공격자가 어디 나타날지 모르기 때문에 경호원과 그러니까 대상자와 경호원과 공격자가 일직선상에 위치하도록 노력해야 된다. 맞습니다. 그래서 3번이 틀렸다. 자, 이 개념 이해하시겠죠? 저 그림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이거 두 문제 설명했는데 벌써 11분 됐네요. 자, 여기서 마치고 다음 영상에서 3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